네, 국회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을 선출을 했죠. 그 다음에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하기로 했고요. 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실제로 처리를 하는지 마는지 이걸 오늘 좀 지켜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민주당이 호응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일단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였던 정의당이 바로 내일 이 패트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소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윤수호입니다. 네. 중대 결단이라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대표님? 지금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한 예산안과 민생 법안이 네, 지연 전술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예, 자한당에. 예, 그래서 만약 그것이 현실화되면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높이는 투쟁 수위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만약 네, 과거 한 차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과 물밑 거래로 음흠. 개혁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등이 네, 이루어진다면 예, 거기에 따른 예, 대국민 예. 행동이죠.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황부터 일단 좀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올라가는 건 새해 예산안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안에 합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예, 이 앞전에 지금 어이없이 상정도 안 된 선거법 맡겠다고 199개 그 민생 현안 법안 모두의 필리버스터를 지금 신청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민생 법안까지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는 조건으로 민생 법안도 오늘 처리한다. 새해 예산안과 함께. 네네. 음, 그런데 말이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네요. 어제 의총 끝나고 어떻게 해요? 가합의였다. 네네네. 필리버스터 푼다는 것은.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예산안이 합의 처리돼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네네. 그 지금 이게 그러면 예산안에서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간의 그 이견 차가 큰가요? 큰 게 없죠. 예. 가장 1조 2천억 정도 순감된 예산안인데 예.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요구를 얹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네. 예산안 부분보다는 지연 전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예산안의 CTG 작업 때문에요. 예.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고 다시 그러니까 이걸 발동할 수도 있다. 이걸 걱정하시는 겁니까, 대표님?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늘 그 걱정할 수밖에 없는 당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만약에 네. 오늘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 예정대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네. 같이 전부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것이 4+1의 예. 내용이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부터 또 나오는 이야기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동률을 하향해서 20%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가 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선거법, 공수처법 논의하자고 할 때는 계속 방해만 하다가 이제 정작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니까 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때와 뭐 인식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우리 국민들께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집단이 어디냐 이렇게 여쭤보면 어디예요? 첫 번째가 국회, 네. 그 다음이 검찰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국회로 만들자고 연동형 선거법으로 개정하자는 것. 20% 연동형 운운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네. 교묘한 말장난의 방해 공작이죠. 어차피 저야 뭐 자유한국당에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고작 그 정도의 저급한 문제의식을 갖고 네. 협상이 나오면 100% 패싱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동률 20%를 주장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입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지금 당선자가 예. 그 전에 후보 시절인가 예. 그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동률 20%가 되면 비례의원 딱 10석만 가지고 연동형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나머지 그러니까 40석은 그러니까 다른 또 배분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연동 비율을 20% 수준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네. 자꾸 혼돈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연동형 50%를 예. 20% 수준을 낮춘다면 그 자체는 최악의 지금 그냥 병입형으로 있는 것보다 더 낮게 소수 정당하게는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대표님은? 민주당과는 지금 어제도 선거법 협상하고 왔는데요. 예. 많이 좁혀졌고 처음에는 25석의 탭이라고 그러죠. 그 시민당 이것 부분을 주장하다 어제는 아예 이제 그런 주장을 황당한 주장이었는데 네.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지금 저희들은 240 대 60 지금 4대 1 네. 그리고 다른 당은 250 대 50 예. 지역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 하자고 그러는데 그 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많이 좁혀졌죠. 예. 혹시 지금 대표님께서 파악하시기를 선거법 말고요. 네. 공수처법에 대해서 심재철 새 원내대표의 입장이 뭔지 좀 파악이 되셨어요? 거기는 공수처법에 동의할까요? 저는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은데요. 예.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질문드린 취지를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어제 오전에 그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이라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지금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연 전술 내지는 네.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 이 두 개 안이 병립해서 네. 같이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그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아니 만약에 지금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조금 유연하게 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기대심이 있어서 한번 거듭 확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협상을 할 정도로까지 의견 차가 좁혀진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혀요. 작년 12월 그 예산안 심의 의결할 때요. 네. 이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협상해서 예산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는데 네. 국회를 바꾸자고 해놓고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 혜택을 받아온 거대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면 네. 불행한 일이 발생할 건데 자유한국당과 협상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민주당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우려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한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네? 예산안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처리한다고 하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 팩트법안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좀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그러면 상정 보류의 시한은 언제까지인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같이 다 소통했고요. 네. 그 당시에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예. 이렇게 나오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아니겠어요? 현재는. 네네. 그럼 일단 정기 국회 내에 뭐 예산안도 법정 시기까지 넘겼으니까 정기 국회 내라도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네. 나머지 가장 또 중요한 페트 법안은 내일 네. 인쇄가 이미 소집 요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때부터 상정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별개로요. 그럼 네. 상정 보류는 오늘 보류한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김관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관영 네. 의원은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협상 국면이 연출이 된다면 한 네. 이번 주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입장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야기할 때는 네. 자유한국당의 이 부분이 오늘 이루어지면 네. 바로 내일부터 그 전에 약속 4+1에서 약속한 대로 예.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재차 3차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주도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광화문에서 장애 집회를 열기로 예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친문농단 3대 게이트 규탄과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지금 예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네. 이게 이 장애 집회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페트법안 처리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세요, 대표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예. 자유한국당의 일정 정도의 지연 전술이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예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요일까지 장애 집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보류 시한은 오늘까지이고 오늘 이후에도 민주당이 정의당만이 아니고요. 네네. 4+1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만에 하나의 사태로 이 그 보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행동 통일을 하기로 혹시 얘기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대 결단이 정의당 차원이 아니라 나머지 정당들 차원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만약에 네. 만에 하나 네.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의당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네. 이미 이제 그 4+1 부분에서는 내일부터 만약 오늘 되고 나서 내일부터는 페트 법안은 개혁 법안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하든 어쩌든 간에 해서 결국 국민의 개혁에 대한 네.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골든타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오늘이네요. 오늘을 지나보면 모든 게 이제 그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